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실 수 있지만 1973년부터 1975년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와 탈리반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리반은 아프간 정부를 점점 압박을 해서 곧 정복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군 철수, 아프가니스탄 체제 변경, 이란 등식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개입한 것은 2001년 9.11 사태입니다. 9.11 사태의 주모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빈 라덴이지 않습니까? 그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고 있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Enduring Freedom이라는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군이 국제안보지원군을 구성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나토군이 주역을 담당했지만 제대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미군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미군의 개입 정도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007년까지는 2만 5천 명 정도가 주둔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오바마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집중을 해서 단기간에 끝낸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서울지라는 개념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는 갑자기 뭔가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최대 10만 명까지 증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2011년 5월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군은 점점 병력을 감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안정되기는커녕 2014년부터는 탈레반이 또다시 재기하기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경우에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정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쉽게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제외한 채 탈레반과 협상을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2002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년 반 정도 전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 그리고 아프간 정부의 전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중국 견제와 같은 외교 정책의 상당한 부분은 개성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개성을 해서 금년인 2021년 4월 14일 철군을 건식하고 5월 1일 철수 방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미군은 꾸준히 철수해서 2,500 내지 3,000명 정도만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토군은 7,500명부터 이미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7월 1일 날 카불 인근에 있는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했는데요. 야간에 주요 장비를 그대로 둔 채 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게도 철수한다는 사실을 철수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알려줬습니다. 언론에서 비난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도주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시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주민과 탈레반 등이 기지를 약탈하게 됩니다. 미군의 현재 계획은 8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하고 9월 11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90% 정도를 점령한 상황입니다. 미 정보당국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후 6개월 정도 내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모두 장악할 걸로 판단했는데 그 시기가 훨씬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다수가 인접국가로 도주했고 아마 정부도 곧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결국 미군의 철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붕괴로 연결되는 거죠. 미군이 2001년부터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개입한 동안에 얻은 것은 별로 없이 상당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비만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을 근절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무능부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군 2,400명이
사망을 했고 연합군도 7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20년 전쟁은 탈리반 세력의 승리,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패배로 끝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만 아프가니스탄에 개입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기지를 활용하고자 하지만 그 허용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다수의 문제가 있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때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처럼 스스로 돕지 않는 정부 또는 국가는 누구도 돕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민은 과거 남베트남이 그랬듯이 미국과 미군 철수를 비난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비난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군이 떠나서 자기들이 졌다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맞습니까? 외국이라는 것은 자기들 국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태는 베트남 전쟁과 매우 유사합니다. 베트남 전쟁도 1968년부터 명확한 명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다만 기간은 조금 짧았습니다. 8년 정도 걸렸습니다. 결과는 미국과 남베트남의 패배로 동일합니다. 실제 최대로 투입했을 경우 미군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군도 5만 명 정도 투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군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3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었죠. 그리고 8년이었지만 1조 달러 이상의 정비를 쓴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종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내에 미군 철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남베트남의 운명은 결정된 거죠. 결국 2년 후인 1975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공격을 해서 공산화합니다. 미군은 투입한다고 약속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 전쟁 역시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군 철수는 바로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은 매우 유사합니다. 무능한 정부가 미군에게만 의존하다가 미군이 철수하자 바로 패망한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정부는 그 정도로 무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차이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그 거대한 물줄기, 즉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패망이라는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국의 현 상황을 보겠습니다. 재래식 측면에서는 북한에 다소 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에 관한 한 한국은 전혀 방비되어 있지 않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실 재래식 전력도 미흡함이 많죠. 북한이 워낙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같은 지형에서는 수적 우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GFF라는 단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화력지수가 6이다 라는 데 공신력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센데 북한이 쳐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안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는 국방비가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럴 뿐입니다. 또 현 정부 그리고 일부 낙관적인 국민들은 북한이 같은 민족인 남한에게 핵 공격을 가하겠나? 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주적인 사람들인데요. 그 자주적인 사람들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현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핵 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북한에게 핵 전력을 아무런 제약 없이 증강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전적으로 북핵 해결, 대비, 억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남베트남과 크게 다릅니까?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을 해서 남한을 보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을 해도 미국이 대규모 핵 보복을 가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말하면 남한은 남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과 동일하게 북한한테 정복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분명히 제공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충분한 핵억제 및 방어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을 다른 어떤 상황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방은 미국한테 맡긴 채, 북핵 억제는 미국한테 맡긴 채 오로지 복지 정진에만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남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과 크게 다를까요? 현 정부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자주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북핵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자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남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지식인들이 자주를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무력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할 채 무너지는 겁니다. 자주라는 것은, 이념이라는 것은 결국 힘없고 게으른 자의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자주라는 말로 자주가 달성되고 평화라는 말로 평화가 달성된다면 이 세상에 자주적이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고 평화롭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자주든 평화든 달성되는 거죠. 1975년 남베트남과 현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심각한 교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미군도 없는 상태에서 핵무장력과 100만 군대를 가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마 아프가니스탄이나 남베트남의 지식인들도 미군이 철수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보는 실패 시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남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의 수뇌부들이 또 지식인들이 국가의 멸망 또는 정부의 전복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원지시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평화협정 주장. 평화협정 주장. 이제 꿈 깨야 됩니다. 평화협정이 어떻게 평화를 보장합니까? 남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보면은 평화협정은 바로 미군 철수이고 그리고 정복입니다. 강자는 평화협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은 약한 자의 지적 유의에 불과한 겁니다. 평화는 평화를 말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억제 및 방어력을 구비할 때 달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하고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서 평화가 됩니까? 친구 싸움을 걸었을 때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보장되는 거죠. 또 우리는 통일이란 큰 과제를 위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작은 지적, 이거는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베트남 통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탈레반이 이제 통일되면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 사이에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권이야말로 나만의 유일한 가치면서 명분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북한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결국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요. 통일이 지상이라면 항복해서 통일이 되는 거죠. 공산 지하에서 살더라도 통일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인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서 싸우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본질은 자율성 안보 교환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이 유지되는 원리는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하는 대신에 강대국이 안보 지원하는 겁니다. 자율성 양보가 없으면 안보 지원도 없는 거죠. 인간관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센 친구한테 보호를 받으려면 힘센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자율성을 양보하는 대신에 강한 사람으로부터 지원이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 미군 주둔을 비롯해서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가로 국방 예산을 절약을 했고 경제 발전에 매진했던 겁니다. 경제 발전도 하고 자율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은 돈놈 심보지요. 햇빛 잘 드는 반지하방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없다고. 어느 하나를 얻으려면 어느 하나를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평해는 무책임과 민족 또는 국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실을 느껴야만 한다고 봅니다. 미군이 철수해서 한미동맹 공약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배들, 여러분들처럼 대안이 없어서 한미동맹을 중시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선배들은 자주국방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북핵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입니까?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미군 주둔, 미군과의 동맹관계를 비판했던 남베트남, 아프가니스탄의 지식인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또 자신이 옳았다고 말할 겁니까? 탈레반의 총알 앞에 죽어가면서 며칠 전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분명히 항복하는 20몇 명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대해서 탈레반이 그 자리에서 다
다 사살했습니다. 지적 유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생과 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발 대안 없는 자주, 평화, 주한미군 철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질책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